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박예자 후보를 모시고 광주 교육에 관한 정책과 방향, 선거 판세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에서는 여성 교육감 후보로 처음 출마하셨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도 많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 아닙니까? 네. 그 핵심 가치 하나가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성이 갖고 있는 특장을 무기로 해가지고 광주 교육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은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현장에 실제 그 80% 정도는 여교사시고요. 또 그 집에서도 저는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 예전에 이제 오래전이지만 키울 때 애 성적표 나오면 엄마 성적표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잘했나 못했나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엄마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우리 그 사회의 분위기가 있죠. 근데 왜 교육감은 여성을 잘 안 시키는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구시 네. 교육감도 여성이신데 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던데요? 네, 저하고 19대 국회에서 마주보고 많이 싸웠던 교육감이십니다. 박 후보께서는 초, 중,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광주 학생들이 머리가 좋다. 네. 또 예술적인 기가 있다. 네. 그 손재주가 좋다. 이러한 것들이 그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특장을 여성 고유 섬세함으로 다뤄 나간다면은 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박병호 사회자님께서 저를 적극 도와주시네. 정말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고 또 세계 인재로 지금의 시대는 컨텐츠나 이런 거 이제 공유와 개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주도성만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라도 세계 인재로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을 지내실 때 상임위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였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의정활동을 하실 때 특히 네. 국정감사를 할 때 교육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그 분석을 다 하시고 또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광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의 교육을 전면 다 국가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요. 또 정말 필요한 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지난 3년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원장으로서 17개 시도의 교육 시스템을 제가 비교해 볼 기회를 가졌었죠. 그런데 참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이제 우리 광주 교육은 왜 시대적인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까? 특히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쟁 여기에서 뒤처져 있고 또 이 미래 교육은 지금 속도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늦어지면 그게 이제 저는 6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이 빠르게 이 기술의 진화에 맞춰서 미래교육 시스템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결국 실력 광주 어디로 갔냐라는 말씀 정말 다 이구동성 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력 광주를 최근에 이제 윤석열 교육정책에서 내놓은 걸 보면 일제고사를 부활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저희 때 저희가 아픔을 겪었던 일제고사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하나 맞았어요, 사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지금은 기술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아이들별로 지원해 주게 되면 얼마든지 일정고사를 보지 않고도 강점은 키우고 또 약점은 빠르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 장의국 교육감께서 한 번도 아니고 12년 동안 교육감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 유명한 실력 광주는 라는 이미지는 퇴색됐고 교육은 하향 평준화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실력 광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 후보님의 슬로건과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그 실력 광주는 많은 후보들이 다 그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력 광주를 만들어낼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답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실력 광주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빠르게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의 교육을 그 지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 그릇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내용들을 학습해서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사실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잠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지털 이력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개인별로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왔던 과목들, 또 밖에서 들은 과목들, 또 인터넷으로 들은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이력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을 때 잘했는가, 못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학생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가, 우리 수시로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고등학교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때 그냥 너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해, 이런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어떤 점에서 뛰어난 지점이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거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뭐 적성과 진로를 택해라. 저는 많은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노력,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좀 딱딱하지요. 예. 그래서 민감한 질문 하나 해보죠. 예. 그 지난 그 방송사 토론회에서 네. 상대인 이정선 후보가 네. 안철수 지지를 놓고 보수 논란이 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때 이제 저도 그 서두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또 본인이 이제 그 부인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더 보니까 고등교육 특보까지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근거가 그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과 관련해서 그날은 어찌됐든 이 후보께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육 전문가니까 소위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견제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다. 86%의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 86%가 지지한 속에서 나도 그 중에 원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86%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안철수에 대한 지지, 안철수에 대한 협력을 광주 시민의 내 이름을 빌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이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더 적극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오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네. 이정선 후보 논문 표절하고 영구년 교수와 관련된 비유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말로 연구하고 일부 그 연구 계획서와는 달리 돈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게 내용인데, 네. 같은 교수 입장에서 이번 회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아픕니다. 저도 교수생활 22년 세월을 보냈었고요. 교수들한테 논문은 본인의 이제 내가 얼마만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느냐, 정진 상황을 이제 스님들이 돌을 닦는 것처럼 교수들도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연구력을 닦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것이 그 허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역량까지도 사실은, 왜냐하면 교수의 역량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요 그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어요. 뉴스를 안 봐요. 저도 광주 시민들 상당수가 대선 끝난 이후에 뉴스를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도 없어서도 못 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5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11시가 넘어야 들어가니까 뉴스를 볼 새가 없기도 하지만 뉴스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궁금하지가 않아서. 뉴스를 안 볼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지지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우리가 선거 막판으로 치다 보니까 네. 지지율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정선 후보야 4년 전에 출마를 했고 계속 네. 운동을 했으니까 네. 지지율이 높았다 하자. 네. 근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네. 박예자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지지율과 선거 판세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근데 저는 아직 지지율 많이 부족해요. 아직 배가 고파요. 그래요? 지지율을 더 이제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좀 그 후보자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장을 다니면. 근데 그게 왜 그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될까라는 이제 그런 저도 분명히 그 마음속에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지율 중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더 이제 정제된 그 결과로 우리가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후보님도 못지않게 오늘은 좀 겸손하시네요. 아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캠프 내부에서 네.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근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돌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선거법상으로도 공개해서 안 되는 자리는 공개할 수 없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네. 지지율이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지지율이 막판에 네. 꼬리를 쳐들면서 골든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표차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후보님께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는 연령층이 어디가 좀 부족하다, 또 어디가 강하다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선거 네. 전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한 60대 이상의 어린층에서 아직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빠르게 다가가서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경로당이고 복지관이고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고,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 상당 부분 저 이불 주셨거든요 원래. 근데 그동안 잊어버리신 건가 해서 이제 저도 좀 걱정이 되지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제일 제가 이제 주 타겟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장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웠던 나이. 그게 이제 보통 30대에는 초등학교 부모님이고 40대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신데, 아마 40대층 연령층, 50대 초반 이 연령층에서 가장 이제 교육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입시 문제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게 다가가는 그 노력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엄마들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고 싶어요. 엄마들. 저는 이제 엄마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가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동안 남성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광주 교육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이건데 엄마의 지지를 더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네. 여성 후보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좀 틀립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 교육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층위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이고, 또 여성들이 교육에 그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싶다. 무엇을 하나를 탁 던져주세요. 네. 그래 이제 사실 저는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했던 일이 결국 이제 미래교육이었고, 제가 이제 미래교육의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미래교육 이제 원을 설립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세계로 내보내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컨텐츠를 세계로 내보내고 싶다. 또 교육이 가장 큰 서비스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교육은 파괴자에게 네.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저는 이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가까운 광주 교대에다가 에듀테크 소프트랩, 그러니까 미래교육 발전소죠 소위, 그리고 경기에도 하나 세웠고요. 또 대구에도 제가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미 세 곳에 미래교육 그 발전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미래교육을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런 걸 홍보를 안 하시죠? 제가 수차례 했지만 언론에서 그동안 어떠셨어요? 세 가지에 잡혀 있었어요. 첫째, 대선. 이 모든 의제를 삼켜버렸죠.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의제가 없었죠. 또 세 번째, 화정동 아파트까지. 그러면서 모든 의제가 매몰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민주당 경선. 전 정말
이번에 나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서운해요.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거보다 더 중요한데 좀 근데 묻혔군요.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완전히 의제가 매몰되어 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 열린 그 개소식에서 네, 강기정 그 강주시장 민주당 후보죠. 네.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이 광주가 텃밭 아닙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 후보에 대해서 네. 좀 우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관여를 안 한다 하고 있습니까?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는 여전히 친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냥 당을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에 가면서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규정이니까 제가 좀 당을 떠나 있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그런 그 친정 같은 마음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통하려면 말로 좀 하시지 그러셔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나섰으니까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광주 소위 말하는 그 시민들과 학부모들께 꼭 박의자가 돼야 한다. 또 찍어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교육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워내고 싶고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길에 있어서 박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이념도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학생만을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간을 내주신 박혜자 후보님께 감사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